시나리오 용지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남긴 댓글. 스튜디오는 강남 한복판 지하 2층에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외부 소음이 차단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의 귀에는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소리였습니다. 이민주는 19살이었습니다. 신인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나이였습니다. 데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출연 이력은 짧은 웹드라마 2편과 브랜드 광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얼굴은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름은 아직 낯선 편이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눈을 자주 깜빡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매니저 선생님이 몇 번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연습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고쳤습니다. 조용히 오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향은 경북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해 민주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연예인 지망생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드물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시절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이름이 올라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댓글은 길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전부 읽었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 왜 읽었는지 지금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무서워진 날이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기 전 복도에서 멈춰 서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나서지 않았고 민주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로 왔습니다. 새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적어도 민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독 도윤이 방에 들어온 것은 민주가 시나리오 첫 장을 펼친 직후였습니다. 30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동작이 느렸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민주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읽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읽지 않아도 알 것 같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연기 말고요. 내가 진짜로 내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의 가슴 어딘가에 가서 닿았습니다. 정확하게, 아프게. 미팅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먼저 나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스튜디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시나리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제목을 읽었습니다. 내가 남긴 댓글. 창을 낸 적 없는 방이었습니다. 공기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사람들이 볼 것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댓글로, 다시 또 그 이야기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가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명 아래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나리오를 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게 내 성장일지도 몰라.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19의 민주는 그렇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리허설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전날보다 밝았습니다. 조명팀이 일찍 들어와 세팅을 마친 덕분이었습니다. 카메라 2대가 정면과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빈 의자 하나가 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댓글의 핵심 장면, 인터뷰 형식의 고백 시퀀스였습니다. 민주는 분장실에서 나와 세트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대본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밑줄을 여러 번 그은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그때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배우 최진우는 20살이었습니다. 민주보다 1살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은 신인이었습니다.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한 참이었고 현장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웃음이 해프지 않았습니다.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장비 가방을 내려놓으며 민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주야, 이번엔 진짜 연기 잘해야겠다. 짧은 뜸이 있었습니다. 내 본인 얘기라면서 스태프 2~3명이 웃었습니다.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현장 특유의 분위기였습니다. 긴장을 풀려는 농담이었습니다. 민주도 웃었습니다. 에이, 그렇게 되면 더 어렵죠.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주 자신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카메라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명 아래 의자에 앉자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몸이 조금 굳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본은 외웠습니다. 동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편하게요. 스태프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았습니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도윤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이 헤드셋을 내려놓으며 세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 씨, 눈빛이 좀 흔들려요. 민주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아니,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도윤이 민주 맞은편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오늘은 부담 없이 해봐요. 완성 안 해도 돼요. 민주는 다시 웃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며 잠깐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 그냥 걸어나갔습니다. 테스트는 오전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민주는 셌습니다. 세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셌습니다. 6번째쯤부터 스태프들의 말이 줄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이 집중되면 원래 조용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에게 그 고요함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깊었습니다. 10번째 테스트가 끝나고 짧은 휴식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야, 민주야. 괜찮아? 민주는 돌아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긴장됐나 봐. 원래 본인 얘기하는 게 더 어렵다잖아. 진우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위로하려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알았습니다. 그렇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진우는 잠시 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도시락을 펼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민주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맞장구를 쳤습니다. 웃었습니다.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것이 익숙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게시판 글이 올라온 다음 날에도 학교에 갔습니다. 급식을 먹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착하게 있으면 돼. 밝게 웃으면 돼. 그 믿음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 안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긍정적이어야 사랑받는다. 웃어야 안전하다. 그래야 아무도 나를 다시 괴롭히지 않는다. 오후 촬영이 재개되었습니다. 도윤이 이번 시퀀스를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이가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본상의 대사는 짧았습니다. 감정이 대사보다 앞서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주 씨, 여기서 꼭 웃지 않아도 돼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멈추었습니다. 웃지 않아도요? 네. 슬프면 슬픈 얼굴을 해도 돼요. 여기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촬영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는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쳐 사람이 많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흘러갔습니다. 진우의 농담이 떠올랐습니다. 악의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왜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인 얘기라면서 그랬습니다. 본인 얘기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연기라면 괜찮았습니다. 역할이라면 숨을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이야기라면 어디에도 숨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역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역이 목적지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가방 안에서 시나리오를 꺼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어? 대본 속 질문이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소리내어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글로 써본 적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 지하철이 다시 어두운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창에 민주의 얼굴이 반사되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웃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촬영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리허설과 달랐습니다. 조명이 한 단계 더 강해졌습니다. 카메라가 3대로 늘었습니다. 세트장 안의 공기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습니다. 스태프들도 말수가 줄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본은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외울 만큼 읽었습니다. 문제는 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민주도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촬영 들어갑니다. 조 감독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슬레이트 소리가 났습니다. 카메라가 돌았습니다.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대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리허설 때보다 낮았습니다. 더 느렸습니다. 배우가 역할 안으로 들어간 목소리였습니다. 너 같은 애 아무도 안 좋아해. 짧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척 좀 그만해. 민주는 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두 문장이 머릿속 어딘가에 가서 박혔습니다. 진우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본 속 대사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급식실이었습니다. 아니면 복도였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화면 속 글씨도 선명했습니다. 익명의 댓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착한 척한다. 관심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잖아. 저런 애 진짜 별로야. 그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전부 다. 한 줄씩. 지금 이 순간 그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세트장 아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몸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기다렸습니다. 대사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눈을 맞추었습니다.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의 입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게. 그게 아니야. 대본에 있는 대사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물기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목 안 어딘가에서 겨우 나온 것 같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컷! 도윤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자에서 바닥으로 소리 없이 무릎이 먼저 닿았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초, 2초가 지났습니다. 도윤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민주 씨,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얹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아니었습니다. 도윤도 아니었습니다. 세트장 벽 너머 어딘가였습니다. 없는 곳이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그냥 연기인 줄 알았는데 말이 끊겼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어깨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트장이 조용했습니다. 조명만 뜨거웠습니다. 도윤이 스태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잠깐 자리 비워줄 수 있어요? 누가 시비를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진우도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트장에 도윤과 민주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민주 옆 바닥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의자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민주 씨, 민주가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 느낀 것 있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연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잠시 쉬어요.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도윤이 돌아서려다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감정이 우리가 담고 싶은 진심일지도 몰라요. 말을 마치고 걸어나갔습니다. 민주는 세트장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카메라 세대가 꺼진 채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묵직했습니다. 울고 싶은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흘러내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 느낌. 방금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복도에도, 급식실에도, 화면 속 댓글들에도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말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감정이 진심일지도 몰라. 민주는 세트장 중앙의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조명만 그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에 다시 앉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느낀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것이 그 두 문장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팠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태프들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깊지 않았습니다. 짧은 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쉰 숨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진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한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단단했습니다. 아주 조금.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켜졌습니다. 도윤이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빈 의자 앞에 섰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 의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의 어딘가에 서서 다음 한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스튜디오 안 큰 조명들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남은 것은 구석의 보조등 몇 개뿐이었습니다. 벽이 어두워졌습니다. 천장이 높아 보였습니다. 스태프들은 335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었고 핸드폰을 들고 계단 쪽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모니터 앞에서 오늘 촬영본을 되감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진우는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비상구 표시등이 초록빛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계단은 좁았습니다. 콘크리트 냄새가 조금 났습니다. 민주는 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은 화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SNS 앱이 열렸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상처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 계정은 비공개였습니다. 그러나 예전 게시물 아래 달린 댓글들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스크롤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리지 않아도 보였습니다. 기억 속에 이미 저장된 것들이었습니다. 관종, 예쁜 척,
저런 애 진짜 모르겠다. 글자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민주가 혼자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날 웃기려 해. 말하고 나서 조용해졌습니다. 웃기려 한다는 말이 정확한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진우가 오늘 아침 던진 한마디도 중학교 때 화면 속 댓글들도 아기의 크기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소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웃으면 구경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볍게 넘기면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카메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찌였습니다. 얇은 은빛 줄이었습니다. 작은 사각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믿음.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워주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그날부터 한 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패를 건드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작았습니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인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엄마를 믿으라는 건지 세상을 믿으라는 건지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민주가 말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날 믿으면 돼. 말이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크게 확신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얼거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계단벽에 조용히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메아리처럼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딸깍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팔찌를 채워주던 그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걸까? 이 아이가 언젠가 이런 계단에 혼자 앉아 이 글자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팔찌는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손목 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계단 입구에 섰습니다. 뒤에 진우가 있었습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계단 한 칸 아래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손잡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셋이 같은 초록빛 아래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 씨, 민주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찍은 거 조금 봤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기하려고 하지 말아요.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널 연기하지 말고 그냥 느껴봐요. 있는 그대로.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민주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진우가 손잡이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과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민주야. 반말이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에 한 말 미안해. 민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이어갔습니다. 농담이라고 했는데. 근데 내 표정 보고 깨달았어. 잠깐 멈추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누군가한테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했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었을 텐데. 진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민주는 팔찌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일부러 한 말 아닌 거.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마워.
말해줘서.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계단에 있었습니다. 대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초록빛 아래 나란히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5분만 있다가 들어와요. 민주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우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가다가 돌아보았습니다. 민주야. 응? 잘할 거야.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응? 그것도 꾸밈이 없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민주는 손목의 팔찌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초록빛이 은빛 위에 얹혔습니다. 내가 날 믿으면 돼. 아까 한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믿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민주가 일어섰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칸, 두 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다시 밝아져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카메라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트장 중앙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의자였습니다. 민주는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자 앞에 섰습니다. 앉았습니다. 조명이 내려왔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도윤이 모니터 앞에서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것이 그 얼굴이 가장 진실한 얼굴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슬레이트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명이 민주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아까와 같은 의자였습니다.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카메라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달랐습니다. 진우가 대사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와 같았습니다. 낮고 느렸습니다. 역할 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같은 애 아무도 안 좋아해. 정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느리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본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짧게 시작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채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움이 나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거야. 세트장이 조용했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이 멈추었습니다. 진우가 멈추었습니다. 도윤이 모니터 앞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민주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직전이었습니다. 그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떨렸지만 섰습니다. 흔들렸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카메라는 그 얼굴을 담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컷.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터져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은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초가 지났습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명 담당 스태프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어졌습니다. 소리가 겹쳤습니다. 세트장 안이 찼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눈을 비볐습니다. 소매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돌아서려다 멈추었습니다.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울 것 같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민주도 웃었습니다. 천천히 올라오는 미소였습니다.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을 수 없어서 번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세트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장면 절대 잊지 말아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지만 민주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배우의 진짜 힘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왼쪽 눈이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카메라가 멈추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소리들이 돌아왔습니다. 발소리, 케이블 끌리는 소리, 낮은 대화 소리.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한번 짚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가방을 집으러 가려는데 도윤이 불렀습니다. 민주 씨, 마지막 한 컷만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 한 대만 남았습니다. 조명도 하나였습니다. 스태프도 3명이었습니다. 작은 세팅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카메라 보고 하고 싶은 말해요. 대본 없이. 민주는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만들어지는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그 너머를. 누가 볼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볼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볼 것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지금의 민주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계단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화면 속 글자들을 밤에 읽고 있는 사람이. 민주는 그 사람에게 말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날 싫어해도. 잠깐 멈추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한 나는 괜찮아. 컷. 이번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트장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보았습니다. 민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혼잣말처럼,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우린 영상을 찍는 게 아니야. 잠시 멈추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지.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장비 정리 소리도 잠깐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들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진우가 옆으로 왔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앞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민주야, 오늘 진짜 대단했어. 칭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답했습니다. 너도. 대사 던질 때 도망치고 싶었거든. 알아,
나도 무서웠어. 둘이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늘은 있었습니다. 넓고 어두운 하늘이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팔찌가 있었습니다. 믿음.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을 전부 쓸 수는 없었습니다. 말로 다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짧게 잘 지내고 있다고, 오늘 좀 힘들었는데 괜찮았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이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길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걷는 사람이 달라지면 아직 다 괜찮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오늘 하루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카메라 앞에 서면 또 떨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또 그 댓글들이 생각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어섰습니다. 무너졌다가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작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민주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한 나는 괜찮아. 완전히 믿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민주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만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웃음 뒤에 숨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렸지만 진짜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아마 내일도